자,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무슨 소식으로 갈까요? 예, 오프닝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아침 8시 30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책 관련된 발표를 하는 자리였는데 이번 총선의 공약으로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 이걸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시키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 예. 그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의 이제 서울 지역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약속들을 내놨는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기자들하고 질문 응답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의 이제 상징성을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네. 단순하게 이제 지리적인 위치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정치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사실 이제 세종시의 이제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이미 세종시 국회 분원을 위한 그 부지가 마련이 되어 있는 네. 상태고 전에도 한번 이제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제대로 된 이제 추진에 있어서는 좀 시간이 오래 걸렸다 보니까 세종시 내에서도 그와 관련된 이제 불만들이 좀 상당히 있었고요. 예. 그리고 국회 내에서도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여러 번 이 관련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 대표를 지냈던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있어서 거의 본인의 어떤 정치 생명을 걸고 네. 추진을 했었던 적도 있었는데 오늘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완전한 이전을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동안에 좀 지지부진했던 데에서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야당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해 왔고 네. 여당이 약간 반대하는 그런 입장 아니었나요? 애초에 이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핵심 쟁점 사업으로 이제 추진해 왔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종의 이제 정당의 거의 운명을 걸고 추진을 해온 이제 핵심 사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청와대라든지 혹은 이제 국회 본회의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핵심 이 건물이나 기능이 옮겨가는 거는 위헌에 해당할 수 있다. 예. 이게 이제 나온 이후로는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한 끝에 분원을 설치하는 정도로. 예. 그래서 본회의장은 옮겨가지 않고 이제 상임위원회 이제 여러 곳들이 이 세종시 분원에 옮겨가는 정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렇게 이제 완전 이전을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헌법적으로는 되나요?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겠네요. 헌법재판소 판단은 달랐던 거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근데 이제 민주당 내부에도 네. 좀 취재해 보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여야가 이거를 공히 약속을 하고 추진을 하게 되면 당장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아보지 않더라도 추진 자체는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이제 한 축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 기회에 그냥 헌법재판소에 다시 한번 판단을 요구를 해보자. 이 헌재에서 판단 나온 지가 벌써 이제 20년이 됐기 때문에 여러 이제 변경된 어떤 사정들을 감안해 가지고 재추진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헌법재판소의 그 판단 자체가 정치적이었다는 비판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당시 이제 관습헌법을 이제 무리가 있었다는 비판이 들었었기 많았습니다. 때문에 예. 무리라는 비판이 많았고 오늘 그래서 야권에서는 거의 이제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새로운 미래 김종민 대표도 환영 뜻을 밝혔고 예. 그리고 민주당의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 같은 경우는 늦었지만 다행이고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헌법의 수도 조항에 국회 소재지 조항을 신설해야 옮길 수 있다는 헌법학자들의 문제제기가 있긴 하지만 일단은 여야가 합의하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같이 추진하면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국회 세종시 이전에 찬성한다고 하면서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추진하다가 무상된 수도 이전 자체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법원 기능들도 다 옮겨가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예. 당 대표로서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을 정식으로 좀 예방하고 싶다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예방을 하고 싶다라는 입장을 또 추가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은 안 만나겠다는 거죠? 일관되게? 예. 지금까지는 이제 네. 그런 입장이긴 한데요. 예. 예.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급하게 또 기자회견까지 자청해가면서 정책을 던진 이유가 뭐냐?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치권의 해석이 여러 갈래가 나오는데 일단은 부동산 개발 공약을 이제 띄우는 성격이 강하다. 국회가 옮겨가게 되면 서여의도 지역에 굉장히 이제 큰 부지가 빈 땅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이제 부동산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기고 추가로 이제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강조한 게 이 서여의도 같은 경우는 국회가 있다 보니까 국회 경관 문제라든지 국회에서 반대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묶여서 거의 반세기 동안
75m 고도 제한을 이제 받아왔다. 이런 제한이 풀리게 되면 재개발을 통해서 금융 인프라를 이제 새로 구축하는 일종의 이제 금융 허브 기능을 이제 강화하는 방식의 개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의도를 문화와 금융의 중심지로 조성하겠다라는 이 설명은 반대급부로 지금 이제 정부 여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이제 산업은행을 부산시로 옮겨가는 거거든요. 그게 또 여의도를 비롯한 영등포 지역구의 이제 민심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네.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상쇄하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개발 공약을 던지는 목적으로 이 카드를 갖고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 주장은 이거 원래 다 하기로 한 건데 하면 되지 뭘 자꾸 공약을 하느냐 이런 얘기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과거의 발언들 이제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뭐 미래통합당 시절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진정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 일테면 이제 2020년에 이미 그 당시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 완전 이전 그리고 대통령실 그 당시 청와대입니다만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 이거를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그 당시에 상당히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단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당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게 행정수도를 옮기자는 건데 지난번에 헌법재판소 판결문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게 결정이 됐다. 네. 이제 와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대 입장을 밝혔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논의해봐야 될 사안이다라고 이제 한 발 물러섰고 예. 배현진 그 당시 원내대변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온 나라의 부동산이 쑥대밭이 된 이 시점에 세종시 국회 이전이라는 국가 개발의 거대 담론을 또 던졌다. 역시 투기 조장을 하는 1등 집권 여당답다. 예. 절호의 투기 매수 찬스를 알려주는 문재인 정부의 하청 정당답다라고 예. 하면서 당시에 민주당을 좀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했었고요. 예.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환영 입장을 밝힌 나경원 동작을 후보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는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상황이었는데 수도는 수도로 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저는 수도 서울의 자긍심을 지키겠다라고 예. 하면서 그 당시에는 또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어제 모셨을 때 하루만 일찍 발표됐을 때 좀 여쭤보는 건데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예. 정치권에서 왜 이렇게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거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너무나. 그러면 좀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그럴 때는 어떤 좀 이러이러한 상황이 바뀌었고 이런 좀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 가지 나열해 주셨지만 네. 그때는 지금과 상황이 뭐 바뀐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다 싫다 그러다가 지금은 맞고 일 땐 왜 맞아졌는지 틀렸던 게 그런 설명이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예.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이제 아까도 진정성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지만 비슷한 사례로 광주광역시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연초에 갔을 때 예.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기는 문제 그걸 약속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 민주당이 곧바로 어차피 4월에 총선이 열리니까 총선이 열리는 김에 원포인트 개헌을 같이 국민투표에 붙여서 이게 딱 한 조항 그러니까 전문에서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계승한다는 것만 집어넣은 개헌을 하자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종시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었고 작년에도 이미 이제 국회의 시행 규칙을 바꿔가지고 세종 분원을 이제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국민의힘이 뭐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그래서요. 내거나 예.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결국 총선용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지금 그리고 아까 민주당이 하고 있는 어떤 당시 반대하던 여러 의견을 봤는데 이 정치인들은 자신의 말이 언제든 부메랑이 돼서 자신한테 돌아올 수 있다는 걸 항상 좀 가슴에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염두에 예. 둬야 되고요. 그리고 예. 지금 이제 사실 또 하나 좀 지적하는 포인트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추가가 될 걸로 전망이 예.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예, 대파 논란은 가라앉는 것 같으면 자꾸 다시 솟아나오고 그래요. 왜? 예. 이럴 때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땔감을 추가 공급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까? 네.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예. 꺼져가는 불꽃에 땔감을 추가로 공급하게 되면 이제 다시 타오르게 되는데 저는 그 표현을 처음 알았네요. 예, 온라인 땔감을 그런 경우처럼 지금 이제 여당 쪽의 인사들이 추가로 계속해서 이제 논란에 불을 붙이고 있다, 부채질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왜냐하면
특히 지금 이제 수원청, 경기 수원청의 후보로 나선 이수정 예.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에 이 대파 논란의 2라운드를 열어젖힌 인물로 지금 평가를 받습니다. 뗄감을 확 벗죠. 그렇습니다. 이제 875원이 논란이 되니까 그건 이제 대통령이 이야기를 할 때 한 단을 가리킨 게 아니라 한 뿌리를 뿌리다. 얘기한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 논란이 됐는데 어제 저녁에 본인의 인스타그램에다가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파 가격과 관련해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듯한 태도를 보여서 예. 논란이 됐는데 오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유통이 된 이 영상의 내용을 잠깐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오늘 제가 아주 대파 격파합니다. 하나는 우리 아버님 댁 대파, 요쪽 건 우리 어머니 댁 대파예요. 자, 요쪽에 한 달에는 7개 들었고요. 요쪽에 한 달에는 8뿌리 들었어요. 가격으로 따지면 한 개에 2,500원씩 재래시장에서 두 단 사니까 5,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15뿌리죠. 5,000원에 15뿌리, 한 뿌리에 얼마일까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한 뿌리에 얼마인가를 이제 버리지 못하는 태도로 보이는데 예. 본인이 했었던 발언, 그러니까 결국 이제 대통령도 한 뿌리를 가리킨 것이 아니겠느냐, 이 얘기를 잘못 발언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로 예, 보일 그런데요. 수도 있어서 아무리 봐도 이거는 예. 근데 뭐 사실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정치인한테 화가 날 때가 유권자 본인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예. 받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제 이수정 후보 같은 경우도 발언에 실수가 있었다면 차라리 이제 정정을 하거나 뭐 사과를 하는 게 그러니까요. 사안을 좀 빨리 넘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 예. 이 물러서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온라인에서는 어제 오늘 해가지고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고요. 그러니까 한번 대통령의 어떤 말실수 비슷한 게 나온 다음에 너무나 좀 뜨거웠죠. 좀 네. 가라앉을만 할 때마다 이수정 후보가 한번 그렇습니다. 뗄감을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뗄감을 확확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수정 후보가 이제 그 영상에서도 대파 격파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받아가지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파가 일파만파다라는 얘기가 될 정도로 근데 어제 이미 네. 대통령실에서 네, 예. 그 한 뿌리 아니고 한 단이라 하고 규정을 딱 해버렸잖아요. 근데 아직 이 그 나온 다음인가요 이게? 그걸 전 관계는 잘 모르겠네요. 예. 뭐 시기적으로 전후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은 지금 이제 공식 계정에서는 내려간 상태입니다. 예. 본인도 이제 이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이 후보 측에서는 공식 선거 운동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을 중단을 하고 정책 공약 경쟁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영상을 내렸다. 예. 뭐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오늘 추가 해명 같은데 언뜻 보니까 네. 갑자기 돌발적인 질문이 나와서 뭐 실수했다는 식으로 또 말씀을 한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출연해서 발언했었던 그 유튜브 채널의 성격 자체가 뭐 네. 농담이 좀 많이 오가는 컨셉이긴 아니 해서 그것까진 네. 좋은데 왜 또 이 영상은 또 올려가지고 또 진짜 뗄감을 확 들이붓나요? 그렇습니다. 예. 뭐 이제 정치 신인이다 보니까 뭐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에 있어서 예. 이제 판단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의 정치 신인이죠. 인요한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 국민의힘의 이제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언론 노출 이 정도를 좀 높이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가가지고 이번에는 이종섭 호주 대사 관련된 논란에 추가로 뗄감을 공급하는 듯한 예. 그런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볼까요? 대한민국에서는 그거의 큰 이슈지만 사실 외국 사례 같으면 이슈도 아니에요. 왜? 공무원입니다. 그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고 군수가 그 산불 나면 해직되는데 그 산불 원인도 군수가 뭐 불을 질렀어요? 꼭 장관이 뭐 죄가 있는 게 확실합니까? 뭐 미리 그러면 조사나 이거 다 밝혀지기 전에 그분은 그냥 무조건 그거는 옳지 않은 민주주의를 좀 벗어난 또 행동입니다. 근데 저는 예. 언뜻 들어도요. 이분 그 비유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 게 이종섭 대사는 지금 혐의를 특정하지 말라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군수가 불을 냈냐고 물었는데 이건 불을 낸 혐의란 말이에요. 군수가. 굳이 따지자면 이제 불을 낸 혐의로 그렇죠? 지금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근데 중인 전혀 거죠. 다른 예를 들면서 뗄감을 던지시네요. 그러니까 예. 뭐 굳이 따지자면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최상병의 이제 안타까운 죽음을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종섭 장관이 이제 촉발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해명이라면 예. 어느 정도 부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종섭 호주 대사의 문제점은 그분이 국방장관일 때 한 장병의 죽음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예. 이제 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사를 방해한 듯한 예. 혹은 수사 수사의 결과를 외압을- 바꾸려는 듯한, 예. 수사에 뭐 외압을 행사하는 것 같은 어떤 정황이 발견됐고 그 혐의가 또 이제 대통령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 이제 본인이 질렀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산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거기서 전혀 다른 비유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비유가 맞지 않는 거고. 산불이 나면 군수가 처벌받는 게 이상하다는 얘기는 군수는 산불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어떤 비유인데 그렇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연관이 있는 혐의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발언, 그러니까 군수가 불을 지른 것도 아닌데 왜 군수가 해직돼야 됐느냐라는 발언이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몇 차례 이야기해왔었던 거,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딱딱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예. 소위 이제 윤 대통령의 딱딱론이죠.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마치 이제 예. 옮겨놓은 듯한 이제 발언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잘못을 한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건데 이종섭 장관 같은 경우는 잘못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외국 사례 같았으면 이슈도 안 될 사안이다. 예. 그런데 저희가 이 시간에 이제 전해드렸다시피 호주의 공영방송인 ABC 방송에서도 왜 이런 사람을 피의자를 대사로 보냈느냐라는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이걸 이제 보도를 했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이슈가 안 된다는 말도 그러니까요. 사실관계가 예.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그러니까 같고요. 억지로 옹호를 하려고 그러거나 잘못된 논리로 옹호를 하려고 그럴 때는 부작용, 아까 말했듯이 가라앉는 논란에 기름을 붓는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결과들을 자꾸 가져오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장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후보들한테서는 좀 아우성이 나옵니다. 예. 당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제 최근 각종 논란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대통령의 사과에 준하는 행동을 요청하는 목소리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다름 아니라 부산 지역의 이제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한 부산 북구 갑의 서병수 후보가 이런 예. 얘기했습니다. 부산 시장 출신이죠. 윤 대통령이 그동안에 이런 거는 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설명할 기회가 필요하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카메라 앞에서 혹은 국민들 앞에서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잘못한 부분을 고백하라는 얘기거든요. 네. 대국민 사과를 하라는 것과 거의 같은 얘기고요. 그리고 대구 달서병의 권영진 후보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에 이제 B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대파 논쟁을 불러일으킨 거는 대통령 주변 참모들이 잘못 모시고 그 자리에 간 것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물가를 점검하려면 물가가 비싼 곳으로 갔어야 된다. 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야당에서 제기를 하고 있는 소위 이제 그 벌거벗은 임금론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연장선에 있는 예. 참모들이 대통령한테 듣기 좋은 얘기만 한다라는 뉘앙스의 그런 어떤 취지의 이게 발언. 여당에서 직설적으로 나온 발언들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주목되는데요. 게다가 여당의 텃밭이라고 평가받는 곳들에 출마한 후보들입니다. 그만큼 현장 상황이 긴박하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후보들의 어떤 느낌이 긴박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지금 예. 이제 정부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정책 의제로 다루고 있는 의대 증원 문제 관련해서 예. 의사 출신인 안철수 후보 지금 서울 성남시 분당 갑에 출마를 예. 했는데 연일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SBS 라디오에 출연을 해가지고 내년에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면 의료 파탄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지금, 그만큼 이제 증원 예. 시기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게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금 입장입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정면 비판인데요. 그 정도면. 그렇습니다. 지금 예. 사실 이 사안도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발언 수위를 조금씩 높여오고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연일 또 이제 의대 증원 문제 관련해서 의사협회라든지 혹은 전문가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대통령실의 문제 제기를 하는 수위 자체가 후보들도 계속 높아진다. 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논란은 뭐 이재명 대표 발언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양측에서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잠시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 이재명 대표 발언은 뭐 어떤 겁니까? 예,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는 여당 쪽에서 나온 발언 실수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예. 해드렸는데 사실 이제 선거 기간이 가까워질수록 투표가 가까워질수록 여야를 막론하고 말 실수를 통제하기 위한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 지원 요새를 하던 도중에 예. 재혼 가정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담은 비유를 해서 이 비유가 좀 잘못됐다라는 지적을 좀 받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의붓 아버지 발언 논란인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국가나 정부라고 하는 것이 든든한 아버지, 포근한 어머니 같은 것이어야 되거든. 그런데 지금은 의붓 아버지 같아요. 매만 때리고 사랑은 없고 계모 같아요. 파치 엄마 같아요. 파치 엄마. 그런데 이걸 우리가 바꿔야 돼요. 이번이 위기이기도 하지만 바꾸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이렇게 허약하거나 정권이 잘못하면 이렇게 순식간에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우리는 뭐 다른 나라에서 이런 거 많이 봤죠. 아르헨티나 정말 잘 살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게 정치가 망가지면서 아르헨티나 완전히 구진국으로 전락했죠. 예. 이게 이제 여당 쪽에서는 두 가지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예. 먼저는 이제 계모 계부를 두고 소위 이제 새어머니 새아버지가 아이를 학대한다. 라는 식의 이제 이런 비유는 부적절하다. 이거는 이제 재혼한 가정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표현한 거기 예. 때문에 비유가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이 다른 나라의 사례를 비유할 때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 지난 정권 때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그 당시에 야권에서 계속 이제 베네수엘라론 같은 거를 가져왔었거든요. 베네수엘라처럼 나라가 망할 수 있다. 예. 근데 사실 그 상대방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기 그럴 수 때문에 있죠. 예. 그런 비유를 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예. 그래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재혼 가정이라든가 많은 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얘기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게 도대체 언제적 얘기냐. 콩쥐 파치 때 생각을 갖고 국민을 가르치려고 들고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예.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며칠 전에도 이제 22일인데 충남 지역에 이제 지원 유세를 갔을 때 윤석열 정부의 대중 외교 정책을 비판하면서 소위 이제 셰셰라는 발언, 중국인들이 한국 싫다고 하고 한국 물건을 사질 않는다. 왜 중국에 집적거리느냐? 그냥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라고 예. 한 거에 대해서도 뭐 대중이라든지 어떤 국제 정치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좀 부적절한 발언 아니냐 또 이런 예. 지적을 한동훈 위원장이 하기도 했습니다. 이 의붓아버지 발언은 반론은 뭔가요? 혹시 나와 있나요? 이재명 대표 측? 뭐 제가 반론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예. 제가 지금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뭐 하여튼 반론 찾으면은 네, 다시 네, 한번 네. 전해드리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셰셰 발언은 그 자체는 끊어서 보면 그런데 저는 네. 그 맥락 컨텍스트를 보니까 그거 뭐 대만 문제를 왜 괜히 건드려서 국익을 해치냐 뭐 이런 컨텍스트 같았어요. 뭐 그럴 수도 예.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양안 문제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게 동북아 질서에 도움이 되느냐 여부를 두고도 워낙 논란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표현과는 별개로 이제 그거에 예. 대해서는 이제 뭐 이 정치 외교적인 부분에서 토론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의붓아버지는 이런 해명을 했군요. 한번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 막말이라는 비난이 나오니까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투기 세력들을 공천한 것에 대해서 해명하는 게 우선이다. 예. 그래서 이제 콩쥐 파치 우화를 이야기한 걸로 이해를 해달라라고 우화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빗댔다 이 해명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팥쥐 엄마 같다라는 얘기를 이제 해명을 한 것 같습니다. 아빠, 의붓아버지 아닌가요? 두 가지를 다 얘기했습니다. 그랬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의료 사태 쪽으로 좀 가볼까요? 얘기를? 예. 뭐 이제 이 사안은 굉장히 좀 장기화가 되고 있는데 대한의사협회, 그러니까 의협의 신임 회장 선거가 어제 결선 투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이 당선이 됐는데. 이분은 저희가 며칠 전에도 뉴스 신세계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 소위 이제 입틀막 사태가 연일 이어질 때 예. 세 번째 주인공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의료 정책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이제 민생 토론회 행사장을 찾았다가 끌려나갈 때 입틀막을 당했던 그런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대표적인 의사사회에서 가장 강경한 강경파로 분류되는 분인데 저출생으로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오히려 의대 정원을 줄여야 된다. 야. 500명에서 1000명 정도 줄여야 된다라는 입장을 강경파가 들어서서 협상이 더 난망이군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예. 지금까지 임경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